대구 수성구에 미분양이 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나 봐요. 실제 미분양이 있었고요. 그건 팩트가 맞고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예 그냥 방송으로 녹음해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는 김에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해서 좀 현황들을 정확히 좀 파악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 짤방을 만들었습니다. 뭐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2002년도부터 한국갤럽에서 부동산 조사 연구팀에서 일을 했고 17년도까지 일을 하다가 17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입지에 특정 부동산들을 개발을 한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또 만족도 조사를 한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해서 뭐 개발 조사,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집중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 조사회사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조사 기관에서 심할서를 쓸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심할서를 쓴 경험이 있어갖고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심할서를 왜 썼냐면요. 대구에서 시행을 했던 시행업체가 계약금을 굉장히 적게 걸고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드렸는데 아무튼 조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회사가 결국은 이제 그 사업지를 수요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주를 하지 못했고 시공사에서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한 비용, 이자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그 사업장이 넘어갔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행사는 부도가 난 거죠. 그런데 그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시행사에게 조사를 받아서 조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 받은 거 빼고는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 리서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접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자료 처리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원가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계약금을 받아서 그 이후로 그냥 이게 이제 저희는 리서처이기 때문에 그런 뭐 돈을 받고 이런 것도 잘 못하거든요. 내고를 하거나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제 그거 왜 계약금만 조금 받고 진행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일로 심할서를 잠깐 쓰고 반성문 같은 거죠. 뭐 회사를 그만둔다기보다는 그 입지가 대구 수성구였어요. 네, 그래서 대구 수성구에 대해서는 제가 2005년도부터 거의 10년도까지 정말 집중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었고 악연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사했던 현장 중에서 실제 분양 수요가 안 나오는데도 분양을 강행했던 데도 있었고요. 저희가 제안했던 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분양을 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분양을 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막 3만 세대, 4만 세대 이렇게 분양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기억에, 정확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인가요? 그때가 아마 사상 최고의 미분양 물량이 쌓였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2만 세대였어요. 대구만.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2만 세대면 많은 편인데 대구에서만 2만 세대가 나왔으니 미분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한동안 대구 조사가 없었죠. 물량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2010년도 넘어서 몇 년 지나서 좀 풀리기 시작하더니 그 미분양이 해소가 됐고 결국 그때 미분양이 났던 물량들이 지금 그때 분양가 대비 최소한 2배, 많게는 4배까지 간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워낙 그 전에 분양들을 많이 분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더라도 그냥 큰 아주 블록들은 없었거든요. 소소한 단지들,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지구가 분양되다 보니까 대구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지역 관계없이 다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왜? 미분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쌓이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들 미분양 쌓이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됐는데 대구 수성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대구에서 절대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수성구의 미분양이 쌓이다 보니까 대구 시세가 폭락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것 때문에 기사가 계속 좀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유명한 경제 프로에서도, 물론 이제 금융권 위주의 그 경제 프로겠죠. 대구 수성구의 미분양 누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나 보더라고요. 한 2개 정도 그 매체에서.
그래서 이게 또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자분들도 추가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이거 금방 만든 자료고요. 디테일하진 않은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구시장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구가 미분양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동영상입니다. 한 10여 분 될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기사를 딱 봤더니 조금 전에 캡처한 기사입니다. 물량 폭탄에 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청약 미달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뭐 수성구 너마저 소형 아파트 미달 속출 이런 기사들이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서울경제 기사 한번 보니까 물량 폭탄에 대구 강남 수성구도 청약 미달이 나왔다. 더샵 수성 한계 평형섭이다. 여기서부터 좀 이제 허탈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한계 평형이야, 한계 평형. 예, 일단 웃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한계 평형. 예. 대구 공급 물량이 부산의 3배다. 뭐, 일단 부산이 350만, 대구가 250만이기 때문에 부산에 분양을 많이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걸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전에 분양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지난달부터 5개 단지를 분양했고 1순위에서 정원을 못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죠. 실질적으로 봤더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거의 2만 세대 전후로 분양을 했고 누적으로 6만 세대가 넘었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근데 한번 기사 내용을 읽어봤어요. 대구의 강남, 수성구, 미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순위 청약을 받은 수성동 1가의 더샵 수성 오클레어. 더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1군은 아니지만 준 1군이죠. 70가구 모집에 전용 50제곱미터 주택형에 53명 지원해서 일단 70가구에서 53명이니까 미달이죠. 17세대가 미달 났다는 것들이죠. 전체로 보면은 260가구에 460이기 때문에 1.8대 1입니다. 높진 않죠. 높진 않기 때문에 완판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미계약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303가구 소규모 단지지만 대구 핵심 지역에서 미달 사태가 난 것들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앞서 지난 5월달, 그러니까 2달 전이겠죠. 수성구 만천동, 만천역, 태양, 디아너스는 331가구 모집에 7,100명이 몰렸는데, 경쟁률이 21.7대 1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2달 만에 이때는 22자리 숫자고, 지금은 한 자리 숫자도 거의 1대, 뭐 2대 1 정도고요. 이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만 좀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같이 분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 전용 84 B타입이 또 미달이 났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용계역 프루지오 아츠베르도 미분양이 좀 났다라고 하는 것들,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팩트만 보고요. 이제 대구 시장 현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하나 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규제 현황입니다. 규제 현황. 규제 현황일 텐데요. 이 규제 현황에서 다 볼 필요 없고 대구만 보면 되겠죠. 대구가 규제 현황 투기 과열 지구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딱 2개가 있는데 일단은요. 투기 과열 지구는 수성구고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달성군 일부 제외하고요. 그럼 이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보자는 것들이죠.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죠.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최대 5년까지 전매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2지역은 1년 6개월까지, 3지역은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1지역이나 2지역이 될 텐데 이렇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됐냐면요. 수성구는 2017년도부터 이미 규제 지역이었었고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요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7개월도 안 된 거죠. 7개월 정도 된 건가요? 6개월 남짓됐습니다. 그럼 이건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했던 것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냐면은 보세요.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만천역 태왕 디아너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았죠. 이건 아마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비변한 것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 않다. 일단 그 정도 2개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분양권 전매 이것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2019년도가 분양이 좀 적었고 2020년도도 많지는 않았고 2021년도도 작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점점 이 분양 물량이 입주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2019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사서라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층들보다 공급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작년부터는 이제 입주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이 적었고 그나마 2020년 12월 달 이전까지는 외부인들이 와서 분양권을 사서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지금부터는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거주할 사람들이 아니면은 들어오기가 어려운 조건이 됐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일단은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게 된, 그러니까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입주 물량 갖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미분양 수치인데요. 대구광역시의 미분양 수치입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이게 부동산 지인한 세트감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죠? 이게 일단은 10K가 만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마 15,000 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았을 때가 2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2만 명 15,000에서 계속 줍니다. 그쵸? 뭐 중간중간 살짝 반등이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1000단위 전후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이게 정상적입니다. 미분양이 하나도 없는 것도 이상한 것들이고요. 이 정도로 가면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수치로만 보면은 몇 달 전보다 반등한 것이지 이게 문제가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일단 그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 이게 준공 후가 있고 준공 전이 있는데 준공 후에 미분양이 많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은 다 준공 전 미분양이죠.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미분양 수치 중에서도 준공 후보다 준공 전 미분양 수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미분양은 늘었다가 줄었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따지게 되면요, 오히려 준공 전 미분양이 많은 것이지 준공 후 미분양의 수치는 줄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1000세대가 넘었다고 지금 기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1000세대가 되지 않을 뿐이지 이게 몇백 세대는 늘 있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아까 제가 2009년도 전후에 2만 세대 아까 그래프 보셨었죠? 이거랑 비교하면 지금 1100세대라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되는 양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게 부담이 되는 양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미분양이 난 주요 단지들을 좀 일단 다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제가 그 부동산 지인에 뜬 것들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북구입니다. 수성구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메인 지역, 아까 기사에서 말한 대로 메인 지역에는 미분양이 많지가 않은 것들이고 이거 딱 봐도요, 브랜드가 1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군 브랜드들은 보통 이제 분양을 할 때 수요 조사라는 것들을 하고 갑니다. 제가 갤럽에서 하던 일이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업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될 입지는 아예 분양을 안 하거나 개발을 안 하거든요. 사전 조사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쁜 애들 사라는 게 아니라 1군 시공사보다는 아무래도 분양 경쟁력에 있어서는 조금 높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지역 중에서 동구가 좀 많았죠. 그럼 동구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구는 왜 많았을까? 실질적으로 대구 동구의 미분양 수치인데요. 대구 동구도 2010년도 전후가 제일 많았었고요. 점점점 줄다가 지금 갑자기 증가를 했죠.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갑자기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했는데 이게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입지가 아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 책 중에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가 최근 책이고요. 요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의 개론서, 부동산의 입문서로서는 제 책이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지만 이만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제가 얘기들을 써놨냐면요, 미분양이 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미분양이 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입지가 정말 나쁘면은 미분양이 납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또 하나는 입지가 높던 가격이 입지가 좋고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분양 물량이 그 단기간에 소화하기에 너무 많게 되면 미분양이 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격이든 입지든 물량이든 요 세 가지 이유로 미분양이 나는데, 이 동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분양권 거래가 잘 되고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는 분양가 통제를 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동구가 지금 입지가 좋아지고 있긴 한데 대구에서는 입지가 좋은 입지는 아니거든요. 한 중위권 정도밖에, 더 정확히 말하면 중하위권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같은 경우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돼 있죠. 동구가 여기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과거에는 공항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항이 옮겨다게 할 텐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입지가 수성구고, 그리고 중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달서구고요. 여기 달서구가 지금 안 나왔는데, 달서구 왜 안 나왔을까요? 예, 여기 달서구죠. 요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요 입지가 제일 좋아요. 서구, 달서구, 중구, 수성구가 여기네, 달서구. 여기 중앙에 있는 부지가 제일 좋은 입지고, 남구까지 포함해서, 남구는 조그마니까 제일 좋은 입지고, 여기 지금 철도가 있죠. 철도 위에 북구랑 동구가 있고요. 달서구 밑에가 달성군이 있는데, 요 세 개 지역이 제일 취약한 지역입니다. 결국은 요 메인 입지들보단 떨어진 입지가 많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좀 쌓이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구에 분양한 것들도 분양이 잘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리고 피도 많이 붙었고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단기간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쌓인 겁니다. 근데 그 쌓였다고 하는 미분양이 얼마냐면요, 1000세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구 전체 미분양 세대가 1100세대니까 대구 미분양의 대부분을 다 동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지가 A급은 아닌데 가격도 살짝 비싼데 물량도 많았어. 그럼 미분양이 나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양에 나는 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미분양이 난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악재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량이 많이 몰린 겁니다. 아주 좋은 이유. 만약에 수성구였으면 이거 다 해결됐을 텐데 수성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까지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량도 많고 입주한 물량도 많고 분양 물량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수성구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요, 2010년도에 분양이 많았어요. 여긴 뭐 몇천 세대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수성구에 분양한 것 때문에 제가 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업지도 지금 이제 입주를 해서 굉장히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시행사가 바뀐 것 뿐이죠. 아무튼, 수성구는 거의 미분양이 없죠. 없다가 최근 살짝 증가했다가 또 감소하죠. 증가했다 감소합니다. 증가할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수성구의 미분양이 쌓이고 쌓여서 남은 게 몇 개냐면은 25개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분양과 합치게 되면은 증가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아마 뭔가 정말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어떤 미분양이냐? 비쌌을 거예요. 입지가 안 좋거나 상품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수성구에 있는 미분양 숫자들은 걱정할 양이 아니다는 말씀을 일단 다시 좀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양한 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던 단지가 뭐였죠? 더샵 수성 오클레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더샵 수성 오클레어에 그 한국 감정원의 부동산원에 뜬 미분양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설명드려야 되나 싶었습니다. 물론 1.8대 1이긴 한데요. 보세요. 84A는 일단 분양이 끝났습니다. 2순위까지 안 갔죠. 1순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84B도 1순위에서 끝났습니다. 근데요, 지금 미분양 난 게 주택역 50제곱미터인데 여기서 미분양이 났죠. 1순위에서 미분양이 났는데 2순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미분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마 더샵 수성 오클레어는요, 미분양 실적의 기록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나 그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구의 더샵 수성 오클레어가 미분양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미분양 수치에도 기록이 안 된다고요. 같이 분양했던 태왕 디 아너스 오페라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순위에 살짝 미분양이 났었는데 2순위에서 끝났어요. 여기도 미분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제 제 예상에는 이 정도 경쟁률이면은 미계약분이 나와요. 인기 없는 동, 인기 없는 타입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미분양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 줍줍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지금 이제 더샵 수성 오클레어가 그러면 왜 미분양이 1순위 한 번에 완판이 안 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수성 같은 경우는 규제적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 거래 이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분양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지가 나쁘거나 물량이 몰리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그런 겁니다. 근데요, 이제 수성구라고 하는 입지는요, 다른 8개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 입지가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입지 문제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수성구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수성구에서는 입지가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전체에선 좋은 입지인데 수성구 내에선 좋은 입지가 아니라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적인 약점이 좀 있는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이 4억 정도 되는 것들이죠. 84가 8억이 넘습니다. 살짝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잘 모르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방의 평당 가격을 봤습니다.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지금 대구중 맞죠? 대구중 앞에 있는 요 단지가 더시아 오클레어인데 2,400만원, 평당 2,400만원을 분양을 했죠. 근데 최근에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것도 분양가 보세요. 2천만원 넘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다 2천만원 미만으로 분양했는데 혼자 상품도 입지도 애매한데 2,400에 분양했습니다. 비싸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1순위에 미분양 난 이유가 비싸서구나. 수성구에서 제일 A급 입지, A급 상품도 아닌데 비싸서 미분양이 났구나.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양 난 이유가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2,400에 미분양이 났는데 미분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도 분양이 끝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미분양이 아니고 대구 수성구는 야, 이제 분양가는 2천만원 넘어도 충분히 분양이 되는구나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더 분석해드릴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들갑 떨거나 대구 수성구 미분양으로 대구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럴 만한 사인이 있어요? 전혀 없죠. 물론 지금 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 물량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입주 예정과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분명히 이 지역 중에서는 미분양이 쌓일 거예요. 쌓이는 입지가 분명히 생길 텐데, 적어도 지금 언론사에서 언급한 지역들은 문제가 될 적은 아니죠. 다른 지역들이, 아마 요 끝 지역들이 문제가 되면 됐지, 요 중심부들은 대부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되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중심부까지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결론입니다. 대구 미분양 뉴스의 결론입니다. 미분양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미분양이 났는데 갑자기 미분양을 걱정을 해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는데 미분양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미분양이 났는데 미분양 났다고 뭐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실거주 세대라면요, 그냥 즐기시면 돼요. 미분양 나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미분양이 안 나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기회가 생겼잖아요. 가점이 낮았는데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다만 좀 비싸긴 하죠. 그래서 좀 수익률을 낮춰보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즐길 만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짧은 뉴스 브리핑 마쳤습니다. 도움되셨나요? 좀 도움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강의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튜브 멤버십도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슈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